왜 어떤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잡을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속에 묶여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이라 믿는다. 그의 동굴의 비유는 단순한 철학적 상징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을 꿰뚫는 강력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 믿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단정하거나 다수가 믿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인간관계에서도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투, 직업, 겉모습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일까요? 친절하게 웃는 얼굴 뒤에 이기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거칠어 보이는 태도 속에 진실한 마음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결국 실망과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그림자의 세계에서 벗어나 태양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진실을 비추는 빛, 즉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이 말은 곧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조언으로 바꿔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겉으로만 친절한 동료가 있습니다. 그는 늘 미소를 짓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언제든 다른 사람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웃는 얼굴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까칠하고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표현이 서툴러서 호감을 얻지 못하지만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양 아래에 서 있는 진실을 담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그림자와 본질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성찰을 통해 길러지는 힘입니다. 우선 사람을 판단할 때 첫인상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인상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어려운 순간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다수가 믿는 것이라고 해서 곧바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대중은 동굴 속 그림자를 따릅니다. 그림자가 크고 선명해 보일수록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나 자신이 그림자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모습만 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단순히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선택을 좌우하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겉모습에 속을 것인가, 본질을 꿰뚫을 것인가, 다수가 믿는 그림자에 안주할 것인가, 불편하더라도 태양을 향해 눈을 돌릴 것인가. 이 선택이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SNS의 화려한 모습도, 직장에서의 외형적 성공도, 관계 속에서의 가식적인 친절도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속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됩니다. 진실을 본 사람은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가 그림자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던진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보라. 진실을 향해 눈을 돌려라. 왜 우리는 분명히 진실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왜 어떤 관계에서는 모두가 속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상함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쫓으며 그것이 전부라 믿는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쉽게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착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거야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의 문제는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만든 기대와 현실이 달라질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플라톤이 경고한 대로 그림자를 진실로 착각하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더 많은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SNS 속에서 반짝이는 삶, 성공한 듯 보이는 직업, 행복해 보이는 커플의 사진.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체는 단순히 빛과 어둠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관계든 삶이든 진실을 보려면 먼저 그림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덜 속고 덜 상처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인물이 있다고 합시다. 겉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늘 불안과 경쟁에 시달리며 쉬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는 진실한 충만함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강조한 태양은 단순히 철학적 진리가 아니라 이런 본질을 꿰뚫는 힘입니다. 눈을 돌려 그림자 너머를 보려는 용기, 그것이 진실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 속에서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말은 그림자일 수 있지만 행동은 본질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가 보는 그림자가 진짜처럼 보여도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환상일 뿐입니다. 셋째, 나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동굴을 탈출한 사람은 다시 그림자에 만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한 번 본 사람은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관계와 삶 속에서 본질을 본 순간부터 다시는 가식과 착각에 속을 수 없게 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왜 관계에서 분명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할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를 현실이라 믿으며 기꺼이 그 속에 머문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착각 속에 갇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만든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관계임을 알면서도 외로움이 두려워서 계속 붙잡고 나에게 맞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안정과 체면 때문에 떠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사실은 그림자에 묶여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착각이 오래될수록 본질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동굴 속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시도하면 눈이 부시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어둠 속에 머무르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라며 합리화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의 반복되는 상처까지 감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내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용기 내어 그 관계의 본질을 직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플라톤의 동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빛을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 남아 있는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태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이 불편한 관계라면 그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억지로 좋은 관계라 믿는 순간 그것은 그림자가 됩니다. 둘째, 지금의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단지 안전하게 가두는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편안함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말 뒤에 감춰진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에서의 해방은 결국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관계와 삶에서 불편하더라도 본질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이며 살 수 없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안에서 진실을 보지 못할까요? 왜 집단 속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따라가기만 할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같은 그림자를 보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안도한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라 집단이 만들어내는 착각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무리 속에 있을 때 더 쉽게 속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모두가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수가 본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저 더 큰 그림자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집단의 그림자는 강력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모두가 비난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어색하고 튀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결국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플라톤의 동굴에서 벽에 비친 그림자를 사람들이 모두 함께 바라보는 장면은 오늘날 집단 심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도 그것이 거짓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진실보다 안전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집단의 동의가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집단이 강할수록 더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좋다고 소문이 나도 실제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직접 보아야 합니다. 둘째, 불편하더라도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단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볼 때 누군가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셋째, 홀로 서는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림자를 바라볼 때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실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플라톤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집단의 환상 속에 머무를 것인가, 불편하더라도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볼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왜 어떤 진실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왜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낄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자가 태양을 마주하면 처음에는 눈이 멀고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은 진실을 깨닫는 과정이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선택합니다. 관계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다들 이렇게 사니까라고 합리화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불편하고 두려우니 차라리 그림자 속에 남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편안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스스로 외면한 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진실을 피하려는 선택은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진실을 피하는 태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배우자나 연인이 이미 마음이 떠났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동료가 나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침묵합니다. 그 순간은 덜 아픈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플라톤은 동굴을 나서는 길이 눈부시고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딜 때 비로소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관계와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실을 깨닫는 순간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증거입니다. 둘째, 작은 진실부터 직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솔직히 전하거나 스스로 외면해온 문제를 하나씩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고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중요한 진실과 맞닥뜨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집니다. 숨기고 속이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가식 없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바라보던 시절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진실을 보았으면서도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불편한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할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동굴을 나온 자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다른 이들을 깨워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자의 의무가 아니라 진실을 본 사람의 책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관계에서 누군가의 본질을 꿰뚫어 보거나 삶에서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할 진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진실보다는 달콤한 거짓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전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받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미움까지 받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빛을 본 자가 다시 동굴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은 눈이 멀어서 쓸모없다라고 말하며 그가 본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새로운 길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다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진실을 강요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설득되지 않는 것들이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둘째,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소수의 길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작게나마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한 사람에게라도 진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플라톤의 동굴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본 후에도 다시 그림자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진실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주변을 밝히는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